데이터는 알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빅데이터 전문가인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고요. 댓글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으니까 표창원의 뉴스 알기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도 먼저 간단한 설문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내년 공무원 보수를 4급 이상은 동결하고 5급 이하는 1.7%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번 잘했다, 2번 잘 못했다, 3번 잘 모르겠다. 공무원들은 보수가 실질적으로는 삭감된다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공무원 보수 결정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1번을, 잘못했다면 2번, 잘 모르겠다면 3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문자 샵 8001번 또는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시면 되는데요. 미니는 공짜지만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모두 5분을 뽑아서 혼자 선물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월급은 내년에 좀 올라갈 것 같으신가요? 저는 뭐 평생 공무원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아, 공무원이 예. 아니신 거군요. 표창원 매일 출연시켜 주시면 월급이 올라갈 것 같은데. 아, 그건 제 권한이 아니라서 전 오늘 뵙고 뵐 일이 없는 사람이라서. 네, 이분도 언제 다시 올지 모르잖아요. 저요? 저는 다시 올 일이 있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글쎄 모르겠네. 이게 뭐 예상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어떻게든 올려야겠죠. 임금 협상하니까.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간이 설문조사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럼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상승폭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네. 기준으로 분석을 해드린 조사가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에 의뢰를 해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네. 실시한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어떤 분들이 미디어 트리뷴 그래서 이게 외국 회사인가 생각하시는데 국내에서라는 거예요. 네. 아, 그렇군요. 헤럴드 영자- 트리뷴 생각나네요. 영자지는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이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 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33.6%,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3.3%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수치가 이렇게 귀에 쏙 들어오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직전 조사와 비교해 보면 긍정평가는 예. 더 올라갔고 어. 부정평가는 내려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른 여론조사도 좀 비슷하게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지난주 한 중반 정도까지 실시돼서 이제 발표됐던 조사 결과들을 보면 대체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까지 내려갔다가 네. 조금씩 이제 뭐 올라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굳이 뭐 수치를 다 소개해드리기보다는 이게 이제 이점 척도로 조사가 되느냐, 그러니까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지지율이 뭐 한 차례 이제 이렇게 꺾이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이준석 전 대표나 또는 뭐 김건희 여사 또는 지금 국민의힘 내분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부담이 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강하게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네. 살짝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지금 반등하고 있는 추세에서 조금 꺾이는 결과도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여권이 혼돈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윤핵관과 거리를 좀 둬야 된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강유미 진행자는 누구 뭐 거리 두고 싶은 사람이나 뭐 일이 있으세요? 거리 두고 싶은 사람. 네,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거리를 둘 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윤핵관과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네. 워낙 지금 여의도 정치에 초점이 되고 있는데 네. 국민 10명 중 7명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윤핵관과 거리를 둬야 된다라는 응답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윤핵관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73%. 이게 4개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테이트 리서치, 한국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이고요.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핵관이 지금 주도적인 역할을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또 하고 있으니까 조금 다를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어. 반응 좋으시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어? 대통령이 네. 윤석열과 거리둬야 된다. 63%로 나타났습니다. 압도적이네요. 그렇죠. 이쪽도. 예.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가장 지금 최근에 크게 물의를 일으키면서 뭐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권성동 원내대표와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른바 권성동 원내대표와 또 윤석열 대통령은 강릉 친구거든요. 강릉 친구는 네. 어떤 건가요? 강릉에 또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가 있어서 이른바 권성동 원내대표하고는 친구 아이가 이런 친구. 이제 또 관계이기 때문에 찐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아무리 윤핵관이라고 하더라도 뭐 최근에 강유미 진행자는 그거 아시죠? 뭐요?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이건 아세요? 아 뭐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하여튼 밈이 생길 정도로 관심을 끌어모았던 권성동 원내대표인데 대체로 이 조사 결과는 네. 윤핵관과 좀 거리를 둬야 된다. 이른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민기 팀장님, 네. 소위 윤핵관에 대한 빅데이터는 대체로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일단 뭐 감성어를 보면은 그 설문조사랑 비슷합니다. 부정적인 여론이 한 78% 정도. 그 인물로는 이제 권성동, 장제원 이런 이름이 있는데 권성동이란 이름은 계속 커지고 있고요. 장제원은 좀 작아지는 그런 추세 속에서 뭐 정치 자체 그리고 원래 정치를 하면 사실은 주변인들과 함께 하는 게 맞긴 맞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정치마저도 어떤 세력화되는 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이미지가 좀 많은 것 같고요. 정치 자체도 워낙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하다라는 키워드가 한 20% 그러니까 아니 원래 정치라 함은 주변에 뜻이 맞는 사람이 이렇게 함께 하는 게 맞는 건데 왜 이렇게 당연하다. 이야기를 하냐. 그러나 내로남불, 일방적, 소통 부재 뭐 이런 키워드들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윤핵관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좀 부정적으로 바라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은 윤핵관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 안에서 세력으로 혹은 어떤 이익 집단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부정적 이미지가 뭐 다른 분들한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자체에 대한 좀 이런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원래 그런 거잖아요. 정치는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전민기 팀장님 말씀대로 뭔가 좀 찐친의 의미가 아니라 이게 이제 정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 파장도 있고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네. 이름을 붙인 게 이제 윤핵관이 핵심 관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일을 잘하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데 좀 긍정적인 역할의 윤핵관이면 괜찮은데 네. 이게 뭐 권력 다툼이나 이러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그런 인식이 빅데이터 상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강핵관도 있나요? 강핵관. 강- 주변에 강핵관. 사람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저기 그 통화 녹음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가능하다고 예.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제재하자 이런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데 네. 여기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통화할 때 네. 당사자들은 녹음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자칫 이제 뭐 외부로 유출될 수도 있고 좀 악용될 수도 있잖아요. 저하고 자동 녹음이 되는 그 통신사가 아니라. 그렇죠. 예. S모사의 이제 네네네. 휴대폰의 경우에는 자동이 되는데 I모사의 핸드폰은 휴대폰은 이제 녹음이 안 되는데 네. 저하고 이제 강유미 진행자하고 배종찬 소장하고 통화를 하면은 양쪽 다 원하면은 뭐 녹음이 가능한 휴대폰인 경우에는 그냥 버튼을 누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가령 유출된다든지 중요한 내용이 새 나간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이 이제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네. 두 사람이 다 동의하지 않는 한 녹음을 못 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우리 녹음 제가 해도 돼요. 그러면 강유미 진행자가 하세요라고 해야 이제 녹음이 가능해지는 이제 법안인데 아. 이 법안에 대해서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 26일 실시한 조사인데요. 찬성이 23.6%, 반대가 64.1%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녹음을 반대하는 법안이니까 네. 아니 녹음 그대로 좀 할 수 있게 해줘요. 우리는 이게 서로 대화 나누다가 녹음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가 녹음하고 싶어요. 녹음의 자유를 주세요라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난 거죠. 그렇군요. 혹시 첨언하실 내용 있나요?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빅데이터 반응도 좀 비슷한 것 광림이 같고요. 예. 진행자는 뭐 아까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데 통할 사람은 있으신 거죠? 통화 정도는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주요 현안을 빅데이터 분석과 함께 진단해 볼 차례인데요. 청와대에서 패션 화보를 찍어서 크게 논란이 됐는데 전 팀장님이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셨다고요. 네, 뭐 관련해서 이제 언급량이 이 일주일 동안 16,994건 정도 이제 등장을 하고요. 네. 보면은 그 의상, 그다음에 잡지, 보그 잡지하고 함께 찍었기 때문에 관련 이야기 나오고 뭐 촬영이라든지 이제 문화재청과 함께해서 그런 키워드들 등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한혜진 씨가 특히 입었던 그 옷이 특히나 네. 한혜진 씨가 유명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회자가 됐어요. 아, 이렇게 핑크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엄청 이렇게, 이쁘던데? 예, 그래가지고 누워서 찍은 사진. 네. 뭐 이런 게 이제 이야기됐고 탁현민 전 의전 비서관이 이제 또 관련한 발언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검색어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감성어는 16.4 대 81.2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아, 싫다, 뭐 욕먹다, 망신이다, 모자라다, 좀 남사스럽다, 분노하다, 감동 없다, 뭐 구리다 이런 단어들이 있는 중간 중간에 새로운 시도다. 이거 나쁘지 않다. 좋은 기회다. 뭐 이런 단어들 쭉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딱 이슈가 됐을 때 국민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를 또 이제 정치적으로 또 이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부정적인 감성은 그래서 좀 더 높아진 측면이 있어요. 예, 그러나 어쨌든 이 전체적인 이 화보 찍은 것과 관련해서는 이 부정적인 감성어가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주 그냥 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보더라도 비중이 가장 큰 감성 연관어가 싫다거든요. 싫다. 그 자체가 싫은 거죠. 왜냐하면 적어도 화보고 보그 코리아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잡지의 이제 한국판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제 외국으로도 이 관련된 사진이 나갈 텐데 그러면 이제 한복 홍보가 될 거다 되는데 사실 그 옷들이 한복인지를 알 수 없는 아리송한 옷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진 않았던. 예, 취지가 무색하고 심지어는 한복 장인이죠. 박술려 씨는 이건 뭐 버섯만 신으면 한복이냐 아, 이런 이제 전문가의 지적과 비판이 있을 정도였는데 특히 이제 이 장소가 어딘지 아시죠? 장소가 청와대거든요. 청와대인데 예. 영빈관인데 영빈관뿐만 아니라 본관도 장소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물론 뭐 청와대고 영빈관이라고 해서 정말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장소는 아닙니다. 이런 문화를 위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너무 뭔가 취지에 안 맞는 거죠. 취지가 무색한 거죠. 과연 이게 한복을 위한 것인가?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워낙 관람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안에 뭐 연fun문 같은 곳에 회의하던 장소도 화장실에 휴지가 가득하다, 쓰레기가 가득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재청이 과연 이렇게 이 문화재인 청와대를 활용하는 것이 맞느냐? 이른바 네 글자입니다. 후한무치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죠. 어허.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온 국민의 마음을 무척 아프게 만든 일이 있었죠. 수원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새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셨다고요. 네, 언급량이 한 4,200여 건이니까 아까 네. 그 화보에 관련해서는 좀 떨어지는 관심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러나 이제 감성어가 중요한데 3.5 대 96.5예요. 이 사안을 굉장히 안타깝게 좀 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힘들다, 비극이다, 뭐 안타깝다, 어려움 겪다, 생활고, 뭐 무용지물 이런 단어들 보이죠. 보완하다.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인 약자를 우리 사회가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에 좀 구멍이 났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막을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돌보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계시고 좀 책임감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죠. 이 세 분의 좀 비극적인 결말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긴 힘들고요.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국가가 나서서 정부 차원의 어떤 좀 지원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기를 좀 바라는 그런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배 소장님은 네.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 빅데이터 내용에서 가장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힘들다라고 하는 감성에 관한 것 또 하나는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밥 먹고 또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그 고통, 그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네. 뭐 저도 뭐 청년 시절에 상당히 힘든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뭐 옥탑방에도 살아보고 반지하방에도 살아보고 그럴 때는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세 가지 정도는 꼭 갖춰져야 되겠다. 이걸 마치 선심 써듯 동정하듯 해서는 안 돼요. 첫 번째는 좀 제도 정비를 깔끔하게. 맨날 제도가 복잡해요. 탁상 행정으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상담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누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근데 대부분의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본인들 스스로가 또는 그 가정 스스로가 바깥에 이야기 잘 안 해요. 그냥 조용해요. 우리 주변에 알고 있는 지인들이나 친척부터 돌봐야 돼요. 연락이 잘 안 되거나 친구들 중에서도 갑자기 말이 없어졌거나 또는 최근에 거의 움직임이 없는 그런 동정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친구들부터 먼저 전화 한번 하고 좀 선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혜택 받기 힘들다 이런 게 좀 연결되는 그런 연구하는데 네. 사실은 정부로부터 뭔가 보조금이라든지 뭘 받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이렇게 못 살고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하. 뭐 내야 할 그런 서류들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이런 거 그분들은 또 정보로부터 조금 이렇게 소외돼 있는 계층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야 사실은 이 신청을 해서 뭐 받고 이런 게 가능한데 그러게요. 이걸 좀 시스템화하자는 게 이제 국민들이 좀 대다수의 목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이 뭐 이렇게 코로나 때도 중소상공인 지원 내용을 보면은 물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막 A4 2페이지 3페이지에 뭐 자격 요건이 막 와요. 그럼 참 알기 힘들거든요. 좀 간단하게 쉽게 지원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좀 알 수 있게끔 그런 용어들도 좀 잘 이해할 수 있게. 왜냐하면 이게 공무원의 시각에서 내용을 보는 것과 실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전혀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렇죠. 안 그래서 그래도 힘든 상황에 있는 그러니까요. 분들인데. 그래서 왜 강유미 진행장도 연기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그 연기가 속 깊이 안 들어가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서로 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좀 그런 배려를 하는 것도 그 자체부터가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죠. 네. 서울의 1인 가구가 이렇게 많나요? 서울시가 휴대폰 통신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무려 153만 가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 중에 20대는 배달을 자주 시키고요. 30대는 유튜브를 본다고 하는데 1인 가구를 키워드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셨다고요. 네, 언급량이 한 16,000여 건 정도 됩니다. 1인 가구 관련해서는 자취라든지 그다음에 뭐 재무 관리, 지원, 혜택 뭐 이런 단어들 쭉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가 이제 눈에 띄는 거죠. 네. 혼자 살고는 있지만 사실 또 그 외로움을 또 달래주 그런 반려동물 관련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소득이나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아요. 결국에는 1인 가구 선택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결혼하려고 보니까 집값이 너무 비싸다든지 어쩔 수 없이 또 1인 가구 된 분들도 또 많아서 그런 관련어들 쭉 뜨고 있고요. 감성어는 그러나 63.8 대 32.2 이 긍정 감성어가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뭐 잘 지내고 있다, 안심하다, 안전하다, 뭐 경제적이다, 뭐 이런 단어들 쭉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당첨이라는 키워드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그건 뭐지? 청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요. 네. 그다음에 어렵다, 불편하다, 뭐 부담된다, 이혼했다 이런 단어들 쭉 보이는데 일단은 1인 가구가 사실은 많긴 많은데 그거를 크게 불편해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근데 네, 저희 그런- 착하다는 뭘까요? 그러니까 뭐 이 착한 가격이라고 해가지고 혼자 살면서 쓰는 뭐 가성비 있는 제품이라든지 뭐 도시락 뭐 이런 단어들과 함께 이제 등장하는 키워드고요. 그 외에 쭉 보시면 이제 뭐 재밌는 키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미 없다도 있네요. 네, 근데 외로움이란 단어가 굉장히 작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 분석해 보면 예전보다 혼자 집에서 시간 때우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너무 많아진 것도 저도 1인 가구가 안 외로워요. 늘어나는 좀 이유 중에 뭐 크게는 아니더라도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이제 네. 이른바 서울시에서 빅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네. 통해서 1인 가구에서 불편한 점을 우리 영화에 톰 아저씨가 나오는 톰 크루즈가 나오는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보더라도 미리 알 수 있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있으면 뭐 성수동이나 합정이나
홍대나 왕십리에서 네. 과연 어떤 점을 좀 더 개선해주면 덜 불편할까 이걸 미리 좀 손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저 때문에 방송 사고 나는 거 아니죠? 자, 추석 연휴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명절이 정말 반갑긴 하지만 물가가 워낙 올라서 걱정하는 소리가 정말 많습니다. 이것도 빅데이터 분석을 좀 해보셨죠? 네, 추석하고 물가 이제 함께 키워드 넣어서 분석을 했고요. 2만 9천여 건 정도 언급이 됐습니다. 어우, 추석 쭉 보니까 네. 고물가다.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뭐 이런 단어 보여요.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네. 그럼 여기에 맞는 어떤 대책이나 이런 단어들 쭉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경제나 뭐 민생, 물가 안정 이런 단어들 쭉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물가 많이 오른 부분과 함께 이것을 좀 안정시킬 만한 좀 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뭐 늘 대형마트 시장에서 이제 추석 물품들 준비하는 가격 같은 거 비교 많이 하거든요. 네. 이맘때 되면. 그래서 관련 키워드들도 좀 보이고요. 감성어는 48대 43.1이에요. 아니 물가 상승해서 힘든데 왜 긍정적인 반응이 더 많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그 안에서 우리는 어쨌든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좀 저렴하게 보낼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인 쿠폰이라든지 뭐 무료 네. 이런 단어들로서 관리하다. 어떻게든 뭐 돈을 적게 쓰는 안에서 선물 가격을 줄인다든지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을 줄인다든지 제수용품을 좀 적게 준비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대책을 세우시는 거고요. 최선 다하다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부정적인 감성어 보면은 부담이고 걱정이다, 비상이 걸렸다, 뭐 우려된다, 너무 높은 수준이다 이런 단어, 압력. 굉장히 사실 압박을 느끼거든요. 지갑의 네. 압력이 엄청납니다. 지갑의 압력을 예. 느끼시는군요. 예, 뭐 이런 단어들 쭉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저렴하고 품질 좋고 좀 할인해주는 쪽으로 좀 많이들 눈길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전민기 팀장 설명대로 이게 추석이라는 키워드거든요. 근데 네. 추석은 적어도 긍정적인 감성이 70% 이상은 돼야죠. 근데 지금 긍정과 부정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은 여느 때와도 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추투도 석투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경제는 불안하죠. 물가는 부담이 되죠. 네. 다른 어느 때보다도 그나마 이제 정부에서 통행료는 이제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된다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좀 부담을 드는 줄어드는 이제 기쁜 소식이긴 한데 네. 그래도 워낙 농산물 가격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차례상에 올리는 농산물 가격 자체가 비싸니까요. 맞아요. 아휴, 정부는 물가를 조금이라도 억제하기 위해서 내년 공무원 보수를 동결하거나 소폭 인상하기로 했죠. 그래서 시작하면서 설문조사 질문을 드렸습니다. 4급 이상 공무원 보수는 동결, 5급 이하 공무원 보수는 1.7% 인상하기로 한 정부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결과가 나왔는데요. 전 팀장님이 소개해 네. 주실까요? 공무원 보수 결정안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청취자분들은 1번 잘했다가 40%, 2번 잘못했다가 55%, 3번 잘 모르겠다가 5%, 잘 못했다가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이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실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뭐 눈 가리고 아웅하면 되겠느냐, 오히려 그거 가지고 뭐 물가가 우리가 조정이 되겠느냐, 실질적인 공공계획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1689님은 잘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서민들은 사는 게 너무 팍팍한데 공무원 월급 삭감한 건 잘했네요라는 의견 주셨고요. 8412님은 이번에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 자영업자를 고려하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과 기관장 연봉 인상도 공개했으면 좋겠네요. 네. 9464님은 지금의 물가 생각하면 너무 박봉인 것 같아요. 많이 올려주지는 못할 망정 사실상 삭감이라니요. 3030님은 지인의 딸이 9급 공무원인데요. 급여를 보고 그동안의 생각을 바꾸게 됐어요. 공무원도 사람인데 물가 반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승기님 미니로 월급 생각하면 적은 것 같지만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을 생각하면 적당한 것 같기도 해요. 사람마다 입장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럴 때 이제 좀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 나서서 거기 먼저 삭감하면 어떨까라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생각이 뭐 드네요. 네. 국회에서 정작 국민의 대표로서의 활동을 안 할 때도 세비는 계속 나가잖아요. 그리고 또 공무원 수를 조정하는 것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중요한 건 저는 공무원도 열심히 일하고 또 공무원도 얼마나
또 힘든 직업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들에게도 줄 경제적 보상은 다 주되 저는 정말 공공개혁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제대로 탁상행정 말고 그걸 오히려 더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옥 같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정리 멘트가 잘 안 되네요. 근데 헤어스타일 되게 멋있으십니다. 네네. 전민기 팀장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요? 아 예, 무슨 얘기 해야 되죠? 멋있는 얘기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도 사실 예전에 별정직으로 공무원 잠깐 해봤었거든요. 근데 시작할 때 제가 느꼈을 때 그때 당시 월급 왜 이렇게 짜지라는 생각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나와서 보니까 공무원이 일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입장이 또 어느 쪽에 있느냐도 사실은 이 판단의 어떤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무원들 이미지 좋아지려면 열심히 또 일하는 모습 통해서 국민들에게 좀 뭔가 보여주면 또 그분들의 그런 노력의 대가를 또 잘 국민들이 이해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부터의 어떤 변화를 좀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왜 또 공무원들 월급부터 깎지 말고요. 예. 윗물을 맑게. 우리 강산 푸르게. 데이터는 알고 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